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해설하게 된 저자 신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실기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실기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령을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관리 기사의 실기 문제를 해설하게 되는데, 이 실기는 출제 기준의 제목은 뭐냐면 작업 환경 관리 실무라는 이 전체적인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 실무. 이 작업 환경 관리 실무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작업 환경 측정 및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또 환기 일반, 전체 환기, 국소 환기, 그 다음에 보건계획 수립 및 평가, 이렇게 해서 거의 10가지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부에 계신 분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에 은행이 있습니다. 문제가 들어가 있는 은행에서 각각의 소제목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폭넓게 한 분야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10가지 분야를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산업위생관리 실기 문제를 어떻게 해서 출제가 되느냐, 또 그 내용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서술형과 계산형, 이 두 가지가 20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서술형과 계산형의 퍼센테이지는 시험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계산형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어떤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에는 물론 단답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산형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서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술형은 일반적으로 단답형이라 그러면 한 가지 답만 요구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산업기사에서 출제되고 기사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그 문제의 뭐 3가지를 쓰시오, 또는 4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갖다가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술형의 답안 작성 요령을 수험생 여러분께 잠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가지를 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3가지 쓰고 여기 3점이라 그러면 첫 번째 정답을 썼어요, 또 두 번째 정답을 썼어요, 세 번째 정답을 썼어요. 그러면 3점을 획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 답이 썼는데 맞았고, 두 번째 답을 썼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답이 썼는데 정답입니다. 이럴 때는 서술형은 무조건 부분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수험생의 획득 점수는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가장 확실한 것부터 쓰시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좀 헷갈리는 정답을 쓰고 근데 그게 틀렸어요. 그 두 번째 답을 썼는데 또 틀렸고, 세 번째 답은 맞았고, 좀 불안해가지고 3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4가지, 5가지 쓰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5가지 했는데 우연찮게 여기 또 맞았어요. 그렇지만 채점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가지를 쓰라고 할 경우에 이 밑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3가지만 채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정답을 덧붙여 써도 그거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가장 확실한 정답을 처음부터 쓰시라, 이러한 팁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산형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형 문제는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뭐 3점, 4점, 6점, 거의 6점이 많습니다. 계산형 문제는요. 이러한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문제지에 아예 점수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 쭉 풀어놓고 만약에 답이 5인데 0.5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정답이 아니죠. 그럼 무조건 계산형은 부여된 점수 외에는 0점입니다. 만약에 6점이라 그러면 6점 아니면 0점입니다. 중간 점수가 없다. 서술형과 달리 계산형 문제는 중간 점수가 없다. 이걸 잘 유념해 두시고, 계산형 문제에 보면 거의 100% 단위를 갖다가 항목에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그램이라고 정답이 이건데 내가 잘못 쓰고 g이라고 썼으면 이건 정답이 천배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가 여기 미리그램이라고 아예 써져 있는데 5만 썼다 그러면 이건 정답입니다. 그 대부분 모르면 안 쓰는 게 좋고, 확실하면 단위를 써주시고, 그러한 또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형 문제는 그렇다는 거, 부여된 점수 외에는 빵점이다. 부은 점수가 없다. 계산형은 꼭 기억해 두시고, 계산형 문제 풀이할 때는 한 번 계산하고 다시 검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볼 때, 요 정도 계산형 문제의 정답은 범위가 1에서 10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미리 갖는 게 좋고, 만약에 그거 모르더라도 그 정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엉뚱하게 5인데 500이 나왔어요. 계산기를 해보니까 요거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또는 공식에 숫자를 잘못 대입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그 디테일한 것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이해 가면서 다시 한번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수를 갖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실기 문제에 있어서 팁을 잘 아셔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을 제가 왜 말씀드리자면, 수년간 직접 채점을 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기출문제부터 해설을 해드리겠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된 문제와 100% 같을 수도 있고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기도 공개되지 않고 필기도 공개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필기는 공개됐어요. 시험지를 아예 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 수 있었지만, 실기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문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알아내가지고 문제집에다가 적시해놨느냐? 그것은 뭐냐면, 수험생의 기억에 의해서 그 기억에 의한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이런 문제구나 해서 저자가 다시 재생산해서 한 거기 때문에 100% 기출문제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건 또 10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시험을 보셨던 분이나 앞으로 보실 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미디어몰에서 운영하는 산단기라는 그러한 카페에 복원 문제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정답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러한 산단기 카페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